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20대 총선 후보자 특별대단.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안산갑 지역구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제 총선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밖에는 목련꽃이 우르르 맺고 있고요. 따뜻한 봄날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에게는 홍보를, 그리고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안산갑 지역구의 양문석 후보 함께 했는데요.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하셨고, 언론학 박사까지 취득하셨습니다. 아마 상당한 정치 철학과 멋진 스피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공보물에 나와 있는 홍보, 그리고 현수막 보다가 양문석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후보인지, 정치 철학은 어떤지 한번 찬찬히 내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무승입니다. 일정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이제 한 16일 남았죠? 네.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30분 정도를 주신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는 언론은 우리를 예.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언론이 네. 계속해서 선수이냐 뛰어서 네. 그게 문제지. 아, 정말 이렇게 그 경희매일 TV에 와서 경희매일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산갑 지역구는 과거에 단원갑을, 상록갑을 4개 선거구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네네. 안산갑을 이렇게 줄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지역구도 바뀌고 공약도 바뀌고 다 바뀌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 지역이, 내 지역인 누가 나올까가 확실히 알지도 못할 만큼 빨리 변해버렸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안산갑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성민 후보, 이 두 후보가 박빙의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우리 양 후보님, 네. 그 지역 유권자에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양문석입니다. 양문석의 소개를 이야기를 하면, 학생운동 오랫동안 했고요. 노동운동 했고요. 그리고 시민운동 했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4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리고, 시사방송의 패널로서 지상파, 종편, 유튜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고향에서 2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사 선거도 1번 떨어지고 하면서 사실상 정치를 접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험지를 넘어 사지라고 이야기하는 경남 통영 고성에서 보궐선거 총선, 그리고 경남도지사로서의 도전들이 지역구도를 깨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의 길을 따라서 저도 부산에 노무현이 있고 대구에 김부겸이 있으면 경남에 양문석이 있다 이야기를 듣고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가치 중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유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이재명 가지고 있는 그 유능함이 국정에서도, 시정도정을 넘어 이제는 국정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미랄이 되고자 안산갑에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지역은 전에 최근에 경선에서 네. 유연했던 전해철 전 의원이 네. 아직 현역이죠. 네. 나름대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만큼 아산이 잘 다져진 곳입니다. 예. 나름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장성민 후보와 이제 겨루고 있습니다. 네네. 선거가 변형이 되면서 선거 전략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공약도 같이 변했을 텐데요. 네. 예. 혹시 대표적인 공약 한 2-3가지만 말씀을 해주실 수 아니, 있을까요? 일단 그대로 지금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 영역이 네. 힘들어해요. 네.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것뿐만 아니고 음. 아래로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고등학교까지도 네. 계속해서 작아지니까 예. 거기에 교육과 관련된 교육산업, 네. 학원산업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종교 영역에서도 보면 예. 교회와 절이 예. 많은 신도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회 봉사활동들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네. 인구가 줄면서 신도 수가 줄어요. 그러면서 오는 네. 또 새로운 그 고통들과 그 힘겨움들이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게 뭘까? 된다. 그 다음에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번호동 영역이나 사동 영역은 연립주택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저 연립주택이 많은데 연립주택 지하에는 80대, 90대 어르신들, 독거 노인들이 예. 많이 살아요. 예,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생명과 안전,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겁니다. 만약에요. 네. 2차선에 3중 주차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작은 차 하나가 지나가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뭐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는 더 심각해요. 예. 만약에 연립주택 라인의 안쪽에서 화재가 났다. 네.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안에 80대, 90대의 독거노인들은 대형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너무 커요. 방법이 없대요. 그렇죠. 몸 건강한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화재라는 게 순식간에 이 불타버리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차가 접근하고 차를 빼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 문제는 주차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안전 불감증의 문제고요. 생명 병시사상이 팽배해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당장에 수없이 많은 허점들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계속 장밋빛 환상과 청사진만 그려내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급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네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의료 대란보다 더 위험한 것이 그런 방금 말씀하신 당장에 닥친 문제. 그렇다면 그런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차를 하면 습관적으로 걸어서 한 10m 아니면 계속 돌잖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100m 밖에 주차 공간 만들어 놔봐야 그게 차 안 돼요, 밤에. 네, 그러면 그 마을 안에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립주택의 한 동 정도를 시가 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주차 타워로 만들면 돼요. 타워로. 예. 보통 4층, 5층 연립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하로 파고, 그 다음에 주차타워 4층짜리를 만들고, 그러면 경관을 해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시민들이 앞으로 들어와서 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곳곳에 학교 지하 공간을 파내고, 지하 3층, 4층짜리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 또 교육청과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함께 구축해주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GTX 시에 안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떤 사람은 800억이라 어떤 사람은 3천억이라 해요. 그래서 금정역까지 몇 분 정도 더 빨리 가려고 그 비용을 쓸래. 안 그러면 당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안전 불감증이 쩔어 있는 이러한 상황을 빨리 개선하고 해소해서 좀 더 살기 좋은 공간,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꿀래.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쓸래? 저는 당장 시급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에 제거해 써야 된다.
제가 지금 후보분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뭐 GTX, 신한산전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골목 주차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그런 마을 주차의 건립이 결국 시민의 그 삶의 직접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 처음 듣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관점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기존의 그 정치가 네. 계속해서 좀 스케일 크게,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던졌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위험 요소들을 빨리빨리 제거해내고, 그리고 이 도시가 세월호의 도시입니다. 안전한 도시의 전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10년 전에 그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 자체가 해상에 있어서의 배를 갖다가 좀 더 잘 만들면 그게 세월호의 정신을 잇는 겁니까? 아니다. 지금 뭐 똑같은 질문인데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대치가 심합니다. 네. 많은 중증 환자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거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건 맞아요. 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400명 전, 연간 400명 전을 의사 수를 이제 정원하자 해서 의대 학생의 400명 정원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의사협회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어. 그러면 그 예를 모델로 삼아서 합리적인 네. 안을 내면서 가야 되는데 네, 5배인 2,000명을 던졌단 말이에요. 네, 격렬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누군가 백기사가 쫙 나타나서 예, 이걸 딱 그 해결하면서 예. 국민의 여론을 확 바꿀 수 있다라고 한 달 전에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도 경고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경고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지금 그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네. 이 심판이라는 게 국어사전적으로 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심판이거든요. 네. 이 정권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 처벌이 선거에서는 그들에게 정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정책적인 문제도 좋지만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양호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네. 예. 이것도 같은 질문인데요. 네네.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 생활 체육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통합 과정도 있었지만 네. 통합 과정에서 프로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일부 생활체육을 안고 가기도 하지만 네네. 아직까지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네. 기존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병원만 돈을 벌고 있어요.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1차적으로 생체역과 대한체육회가 이제 통합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정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은 구분돼야 되고, 네. 엘리트 체육은 스포츠의 영역이지만 생활체육은 삶의 복지의 영역이에요. 틀리죠. 그러면 복지의 영역은, 이 소관부수로 치면 문화체육부에 네. 대한체육회가 가면 네. 생활체육회 생체역은 네. 보건복지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성격을 그냥 공놀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같이 묶는 그러한 발상들이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그냥 일찍 다 들어가요. 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학원, 외식, 네. 그 다음에 생활체육. 네. 이 모든 것들이 일상 속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문화 체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보도블록 바꾸는데 쓰지 마라. 가로수 바꾸는데 쓰지 마라, 제발. 네. 예. 정말 국민들의 건강,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돈 좀 쓰라. 예.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좀 돈 좀 쓰라. 예. 이게 돈 남으면 쓰는 데가 아니고 예. 예산의 1차성에
배정돼야 되는 예산이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당선이 되실 경우에 그 생활책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 개정안도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한 것들을 그 법으로 바꾸려고 국회의원으로 나온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소중한 시간을 좀 아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그 안산에는 이민근 국민의힘 그 예. 출신의 그 시장이 2년째 행정의 수반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전부 다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 많이 힘든다라는 여론이 지역에서 네. 돌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네. 그 당선이 되셔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은 다르지만 안산 발전을 위해서 협치할 여지는 없습니까? 정치 영역에 있어서 네. 대부분 그 국회의원들은 국정을 고민하는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도의원들은 도정을 고민하는 거예요. 네. 시의원들은 시정을 고민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민근 시장의 이 블랙리스트 논쟁들이 네.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네. 그리고 그 교정해라, 수정해라, 바꿔라 네. 라고 싸우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시민들이 살기 좋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시장님 뭐가 지금 필요합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예. 시장님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 시청에서 요구하는 네.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전국을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제가 이제 차관을 4년을 했었잖아요. 네. 차관을 4년 하면서 그 사람 안 부끄럽게. 예. 그러면 제가 실무진을 한번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럼 한번 만나주세요. 그렇게 해서 네. 교집합을 만들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이제 행정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민근 시장에게 필요한 부분들 네. 그리고 제가 동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정말 모성처럼 마당새처럼 뛰어다니. 그럼 민주당의 당내 방침과 안산시의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겠다는 뜻이죠? 민주당의 당내 방침이 시민들 편안한 삶 아닌가요? 혹시 안산시 국민의힘하고 예. 당이 다르다 보니까 예. 당의 방침도 따라야 되고 예. 안산시 발전도 추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토끼들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래요. 아니 국힘당이 가지고 있는 시정과 네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시정에 있어서 네.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필요한 것들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하고 지금 활동을 이제 이번에 후보가 된 우리 김현 후보, 네네. 그다음에 박예철 후보, 네. 그리고 양무석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여기 오면서도 질문지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박예철 후보한테 물어보고, 네. 박예철 후보의 입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분이 이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군요. 제가 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 내 후보의 입장을 먼저 존중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방금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이 질문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후보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렸던 질문인데요. 예. 현재 안산의 가장 중심지,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화랑유원지에 네. 4.16 생명안전공원이 지금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샀던 일만 남았는데요. 네. 이 일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안산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안산 시민들에게 다 알려서 혹시 찬반을 거쳐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방금 그 부분을 네네. 내가 이제 박예철 후보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예. 이견도 있고, 그 다음에 대안 부지를 찾는 것은 어떻게 했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10년 동안의 이 논쟁이 충분히 네. 곰고 꼴마서 예.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10월달 착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음. 착공하는 게 맞다. 네. 라는 게 이제
박예철 후보의 입장이고, 아, 예. 그리고 제 생각도, 음. 또 여기에서 음. 시민투표를 해서 네. 찬반을 또 물어보자라고 네. 하면 또 한 번 더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논란은 또 10년이 될 위험성도 있다. 예. 그러면 생명안전공원이 빨리 착공해서 정착하고 말 그대로 안산이 안전한 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의 그 모금을 만들어내고 안전 자체가 또 하나의 견학 그 상품이 되고 네. 관광 상품이 되고 하면서 지역의 그 새로운 경제의 활용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네. 이 질문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봉안 신설이 들어선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송진섭 전 안산시장님이 어제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몇몇 정치인들의 어떤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나중에 시민들에게 50년, 100년 충물 도시로 각인이 된다면 심장부에 대한 이미지가 그 후세들에게 비판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를 가면 네. 그런 추모공원들이 마을마다 있어요. 네네. 함께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추모에 대한 부정적인 그 개념을 강조를 하는데 안산하면 추모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안산이고 안산 8경, 안산 9경 하면서 수많은 관광지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성호 이익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록수의 세용신 선생 그런 역사적 인물들 김홍도 선생의 머물다 간 이런 수많은 이 문화와 네. 관광과 교육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공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공원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안산의 정책적 변화와 안산 인근의 안전에 대한 그 경각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선순환의 구조로 흐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팔이 하면서 계속 생명공원이 출발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 발언들은 저는 당연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후보분들을 제가 지방선거, 총선거 2년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네, 참 많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 당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권 내려놓겠다. 그리고 지키는 후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니페스토랑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특권이 뭔지, 어떤 특권이 있는지 몰라요. 안 해보셨죠? 안 해봤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까지 그 특권 없이도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특권 없이도 네. 싸울 때 싸우고, 네. 그리고 쉴 때 쉬고, 네. 즐길 때 즐겼어요. 그 특권 없이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새로운 특권이 있는 순간에요. 네. 정치는 현장을 떠나면 네. 변합니다. 이미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4년을 했어요. 거리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던 양수기 갑자기 그 중앙부처의 차관으로 가면서 그 단절되는 과정과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고민의 영역이 극도로 협소해지고 사용자 중심으로 고민이 흘러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사용자 중심의 그 정책으로 가자고 하는 유혹을 받는 네. 이 경험들을 절절하게 했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바닥에서 네.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그 감수성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네. 누가 변하더라 라고 하면 변한 놈은 욕을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네. 안 해본 사람은 욕하지 마세요. 미리 앞서서. 예. 그럼 제가 질문 하나 알겠습니다. 입성을 하실 경우에, 네. 저희하고, 네. 지역 언론하고 같이 한 연 2회 정도, 어떻게 해왔다, 어떻게 할 것이다, 네. 등등의 이런 그 대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김 회장님 참 소심하시게 이런 이해가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죠. 자, 중앙 정치에 있어서 주요한 의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지역 정치에서 그 언론이 맡아야 되는 역할인데, 그러면 당연히 언론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의 많은 기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양문석이 국정과 도정과 시정을 쳐다보는 거고, 네. 도의원이 도정과 시정을 쳐다보는 거고, 네. 시의원이 시정을 쳐다보면, 네. 그렇게 함께 만나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것. 네. 이게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성하시게 되면 저희 언론사에서 네. 간혹 이렇게 요청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들을 언제든지 응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렇죠. 네,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하고 네. 좀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한편 담고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안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고, 그리고 정치인의 기본적인 그 삶의 태도, 정치를 바라보는 철학적 그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시급한 거는 저나 많은 시민들이 가장 윗단위가 썩어 있으면 아랫단위가 썩고 해서 밑바닥으로 내려오면 젓갈이 되어버립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정말 절절하게 외칩니다. 그 심판이라는 건 잘못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심판인데 그 심판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국힘당의 압도적 패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보는 안산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문석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 각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면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입성이 되고 나서도 잘 실천될 것이라고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산이 투표율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것이 저나 우리 후보님이나 많은 분들의 바람입니다. 양문석 파이팅. 고맙습니다. 기호 1번 뭐. 예. 네. 자, 그럼 기호 1번 양문석 하십시오. 제가 파이팅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양문석 화이팅!